자,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차트적으로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 보기 전에 나스닥을 먼저 볼 건데, 시장이 별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차트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시장 이슈가 다양하죠. 한국의 정치 리스크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정치 속보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시계는 멈췄죠. 국가 수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있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그 이후에 대한 변수, 관세, 감세 정책, 인플레이션 자극 등 수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렛츠고! 일단 나스닥은 주목해서 길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 유동성으로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1차 하락 조정이 오고 나서 그 다음 2년 동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월과 옐런이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일봉에서 보면 일단 시장이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은 8월 5일 이맘때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일부 차익 매물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왜 그 다음에 계속 재차 올랐냐? 심리가 안 꺾였다는 거죠. 11월에 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과 옐런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걸 세력들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실게요. 지금은 고점을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뭔가 추세 변화가 일어나나 이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장대 음봉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언제와 비슷하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실게요. 과거에 21년 말 이때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때도 11월 22일 이때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봉상에서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지 못했고요. 그럼 지금 또 다시 보시면 일봉상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비슷한데 다시 재차 상승하더라도 전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나 이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심상치 않고요. 다시 한번 8월 5일과 같은 이때의 투매, 이 정도 급의 투매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하락세를 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이때 투매가 나오고 나서 기대심리로 끌어올릴 만큼 지금 기대심리가 뭐가 있나?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올해는 고금리 장기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증시를 부양할 뭔가 특별한 대외적인 이슈는 없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봐야겠죠. 나스닥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을 강력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고점이 꺾이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종가상에서 작년 12월에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고 내려왔고 주봉상에서도 보면 20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조정이 나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보면 10선 5635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야 되고요. 미증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나스닥에서 한번 보시면 미증시가 이렇게 바로 폭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말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는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옆으로 기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기 전에 반도체 차트를 볼 건데 반도체 차트가 2760포인트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3570을 뚫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다 왔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뚫어주느냐 아니면 쉬어주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재차 뚫어주느냐 이걸 뚫어 올려야 올 상반기에 반도체 섹터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240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정고점을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240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240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섹터에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일단 상반기 랠리를 기대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0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됩니다. 자, 이제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길게 우하향하던 이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 올렸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뚫어 올렸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일봉상에서는 박스권을 크게 그리고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 이슈가 모든 걸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정치 이슈가 끝나야지 차트적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고 차트적 분석이 더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큰 흐름에서 먼저 보시면 주봉에서도 하락 추세를 뚫어 올렸고 그리고 길게 우상향하던 이 긴 박스권 여기에 상단, 중단, 하단을 뚫어 올리면서 이제 중단 2600포인트 이상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2600포인트 이상 가려면 정치 이슈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갈 수는 없고 일단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이 딱 120선, 60선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쉬어갈 구간이 좀 있죠. 쉬어가더라도 우상향 추세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점을 체크해야겠죠. 월봉상에서도 120선을 지켜주면서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딱히 월봉상에선 볼 건 없습니다.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 일봉 보시면 하향 추세에서 60선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선을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0선을 다시 재차 뚫고 20선이 올라와야지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은 보시면 3바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660포인트까지 저는 내려올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660포인트를 이탈하고 재차 올라와 줬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딱 저항 부근입니다. 코스닥은 워낙 갈 길이 멉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6개월 하락했으면 코스닥은 9개월 하락했거든요. 월봉 보실게요. 월봉에서 코스닥 우상향 추세는 확실하게 이탈한 걸 볼 수 있고 우상향 추세를 회복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일단은 전저점은 잘 지켜주고 있고 만약 여기서 우상향 추세를 회복한다 750포인트 위로만 올라간다면 750포인트와 800포인트 사이에서 놀아주다가 재차 85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도 잘 체크해야겠죠. 일단 한국에 엄청난 호재는 없습니다. 정치 이슈가 무조건 끝나야지 엄청난 호재가 될 거고 돌아온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할 근거가 되고요. 원화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국내외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 건설사가 줄도선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지금 정치 속보에 묻히고 있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이 작년에 하락한 부분을 얼마나 회복해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증시가 올 하반기부터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850포인트 위로는 올라가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같이 두드려 맞더라도 전저점을 또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 Why